지금부터 위더스제약 기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더스제약 관리부 이홍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 속 거려두기로 인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기업 설명회를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위더스제약 성정 대표님의 회사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대영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이더스제약의 성대영입니다. 지금서부터 저희 이더스제약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짧은 시간 내에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킬 수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들입니다. 저희 이더스제약은 상당히 장점과 미래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장점으로 보면 첫 번째 보시면 바로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과 수익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안정적이고 재무 건전성과 수익성을 갖추기 위해서 바로 저희 회사는 자사 생동 능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 하나는 특수 제형 설비를 갖추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저희는 또 이중적 기반 계량 신약 및 퍼스트 제네릭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글로벌을 위해서 저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인 탈모 치료제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을 위해서 우리는 효율적이고 성장적인 그런 유통 판매 채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4년 8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경기도 안성에 있는 제2산업공단 내에 있습니다. 신약연구소는 경기도 수원 영통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비전은 보시는 바와 같이 혁신적 R&D를 바탕으로 해서 고품질 의약품 개발을 해서 인류의 건강문화 증진에 공헌하는 기업이 되는 것이 저희 회사의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성장 연력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4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특히 2012년과 2018년과 2020년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세팔로스포린계, 즉 세파 항생제라고 합니다. 이 항생제 시설을 생산동을 준공했습니다. 그 왜 준공을 하게 됐냐면 2013년부터 우리나라 약 정책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까지는 항생제와 일반 의약품을 같은 생산동에서 생산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부터는 교차 오염 문제로 해서 별도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는 2012년도에 세파 항생제 생산동을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더 이어서 2020년도에는 다시 이 세파 항생제 시설을 더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캅셀만 생산했던 시설에서 이제는 오랄 먹는 약까지 생산을 증축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2018년도에 신약연구소를 개설했습니다. 이 신약연구소는 향후에도 퍼스트 제네릭이나 계량 신약을 위해서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또 이번에는 저희 주요 사업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더스제약의 매출 분포를 보면 CMO는 21%고 우리 직접 영업을 해서 매출액은 79%입니다. 근데 특히 79%의 자사 판매 약품의 판매 약품을 보시면 최근에 고령화 사이에 부합하는 노인성 질환군 의약품이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히 보시면 순환계 약물은 26%고요. 근골격용제는 13%입니다. 치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중추신경계 약물은 8%. 대략 이런 식으로 해서 노인성 질환 의약품이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화기관용제 약도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생제는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CMO 수탁 생산 판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이
수탁 생산 판매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먼저 생동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약가 정책에서는 의약품을 생동하지 않으면 모든 회사가 신제품으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자사에서 생동을 하든 아니면 생동이 되어 있는 회사에서 유수탁을 해가지고 오든 어쨌든 생동을 거쳐야만 신제품으로 등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회사들은 생동이 된 약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수탁 CMO 어떤 영역을 위해서 자사에서 생동을 많이 한 품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고변동성 제제 같은 경우는 생동 접근이 상당히 어려운 약물들입니다. 이런 약물들을 저희는 생동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텔미사타론이나 칸텐트 플러스 이 약물들은 순환기 약물들입니다. 이 성분들에 대해서 저희 텔미사타는 45%, 칸텐트는 43%를 저희가 CMO 생산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퍼스트 제네릭입니다. 이 퍼스트 제네릭이라는 건 뭐냐면 생동을 해야만 보험약가를 등록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동을 할 수 없는 회사들이 생동을 하지 품목에 해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생동이 성공한 회사에서 CMO를 하지 않으면 시장에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 퍼스트 제네릭에 되어 있는 회사에서 CMO 생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퍼스트 제네릭도 보시면 솔리페나신 제제가 저희 회사에서 74%에서 65% 정도 10ml, 5ml를 저희가 이렇게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공법 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프라캅셀은 오메프라졸의 이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약은 이 소야성 이궤양 약물인데 상당히 특수해서 우리 이에 들어가서 제대로 붕해가 되려고 그러면 원료가 펠렛 캅셀이어야만 됩니다. 이런 펠렛 캅셀에 대해서 저희가 특수 공법을 가지고 있어서 또 생동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메프라졸 이 성분의 40%를 역시 저희가 수탁 생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항생제 시설 세팔로스프린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전용 설비가 갖추어져야만 항생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약회사가 253개나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생산동을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는 17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7개 회사 위에는 항생제 제품에서는 자사생동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항생제를 팔고 있는 회사가 150개 정도 되는데 130개 회사에서는 바로 이 CMO로 해서 유수탁을 해서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항생제 생산 시설에서 생동을 성공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세큐심 제대는 3세대 항생제로서 저희가 45%를 CMO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영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을 보시면 저희 회사는 14기부터 일정하게 이제부터는 500억대 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또한 영업이익도 보시면 13기 때부터 22.6%, 즉 20%대로 상회하고 있는 영업이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보시면 14기에 16.7%를 이루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상당히 재무적으로 안정적이고 수익적인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챕터 2 핵심 역량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동의약품 제조 경쟁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동의약품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면 먼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만약에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면 총 진료비가 나옵니다. 총 진료비가 보면 병원에서 진료하는 진료 수가하고 그 다음에 약값하고 의료기나 소모품에 대한 소모품비를 다 합쳐서 우리는 총 진료비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노인들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기 때문에 약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정책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보험 총 재정에서 의료 수가는 인하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투자에 대해서 인하할 수는 없고 결국은 약값이나 의료기 소모품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약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래서 작년 2019년 상반기에 발표를 합니다. 앞으로 제네릭 의약품 차등 보상약가 제도를 시행을 하겠다. 그래서 1년간 유예를 둡니다. 그래서 2020년 7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시행을 하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효능 입증과 하나는 원료 입증입니다. 효능 입증은 여러분들 잘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자사 생물학 동등성 시험을 실시한 회사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약가를 유지해주고 그것이 안 돼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약가를 15%를 인하하는 정책입니다. 또 하나는 DMF 원료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역시 15%를 인하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도표에 설명해 있듯이 두 기준 요건을 이렇게 맞추지 않으면 결론적으로는 38.69%까지도 약가가 떨어지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올 7월부터는 이렇게 신제품에 대해서 차등 보상 약가 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 기존에 CMO로 생산했던 회사들에 대해서 이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약가를 조정할 것이냐 해서 2023년 6월 말까지 3년간 유예 기간을 둡니다. 유예 기간을 둬서 그 안에 모든 회사들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보험 약가를 차등적으로 인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부의 정책이 상당히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자사 생동 품목이 많은 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한 수혜를 입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는 수혜를 상당히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를 보시면 특수 제형 생산 능력 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파 계통의 항생제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생동할 수 있는 능력, 공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회사는 생동 제조 품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매출액의 73%가 자사 생동 품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차등 저가 정책에 대해서도 큰 피해를 얻고 오히려 수혜를 입는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목표는 향후 3년 내 자사 생동 품목을 다수 20개 이상 확보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자사 생동 품목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동이라는 것이 상당히 제약회사에서는 엄청난 큰 파괴력입니다. 그 파괴력인데 저희는 이 14기 때 보시면 자사생동 R&D 투자 비용을 보시면 9억 천 정도입니다. 그런데 16기 때 3, 4분기까지 합치면 벌써 20억입니다. 그러면 2배 이상이 되는 비용을 R&D 투자 비용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5억하고 16기 때도 보시면 대략 한 7억 가까이 되는 그 금액을 생동 R&D 투자 비용에 투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지금까지 15기 매출 보면은 이런 생동에 대한 엄청난 투자로 인해서 매출액 중 저희 스스로 생동한 품목이 376억이란 매출입니다. 이거에 점유율을 따지면 73%가 자사 생동 품목으로 해서는 매출입니다.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목표는 자사 생동 품목의 90%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20개 품목을 더 생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동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동을 하려고 그러면 종합병원에서 임상시험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임상시험센터가 있는 병원이 2018년도를 보니까 대략 2개 정도 병원입니다. 그래서 2개 병원에서 178건의 생동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9년도 보시면 259건으로 대략 46% 이상이 그 승인 건수가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2019년에 정부가 앞으로 약가 차등 제도를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 생동이 회사의 큰 관건이기 때문에 자사 생동한 회사들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포화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병원에서 한 제품을 생동을 하려고 그러면 비교약물과 대조약물이 있습니다. 비교약물과 대조약물인데 하루씩 한 품목당 하루에 비교약물 하루, 대조약 하루 이틀 입원해서 피험을 합니다. 피험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한 달 20일 근무하니까 한 병원에서는 10개 정도 품목을 생동하는 것이 풀입니다. 그렇다면 1년에 120건입니다. 그런데 두 회사를 보면 두 병원에서 다 250건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포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253개입니다. 253개들이 모두 다 생동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임상시험센터가 부족합니다. 다행히 올해 임상시험센터가 하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 병원이 있는데 그런데 그거에 불구하고 우리는 미리
생동에 의해 대해서 사활을 건 회사처럼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개 더 품목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벌써 올해만 하더라도 5개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15개만 더 하면 저희가 목표로 하는 20개 품목에 대해서 자사 생동은 다 끝나고 저희는 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혜를 입는 그런 제약회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제약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수제약은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세팔로스프린계 항생제 생산 시설을 말합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서 2023년까지 자사 생동을 하지 않으면 모든 품목이 다 보험약가가 인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험약가를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30개 항생제 시설, 세포항생제 시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회사에서는 다들 항생제 공장을 구축을 할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공장을 신축을 해서 식약처의 KGMP 실사 및 승인을 받는데 대략 2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실사를 받은 그 시점에서 약을 생산해서 다시 생동을 하려고 그러면 또 1년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작해서 항생제 제품을 시작해서 생동까지 끝나려고 그러면 대략 4년에서 5년 정도 끝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금 2023년이기 때문에 3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생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17개 회사에서는 높은 진입 장벽을 구축한 거나 똑같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차등 약가 제도로 인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데 이 수가 인하가 되는데 우리는 성장 기회를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한테 큰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우측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장이 예상되고 수익도 증가할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130개 회사에서는 수익도 감소하고 매출도 감소할 거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저희 제약회사 올 2020년 5월에 준공 완료한 항생제 공장을 증축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전에까지는 증축하기 전에는 캡셀 제품인 3가지 제품을 생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5월에 증축한 걸 그쪽에서 다시 정제 시설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벌써 품목 수만 하더라도 7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산 시설을 증축했고 제품 라인을 업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생제 매출이 또 상당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측 도표를 설명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사 생동할 수 있는 17개 회사에서 매출이 715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론 여기에 포함되겠지만 역으로 130개 자사 생동이 안 되어 있는 회사에서 위탁해서 하는 130개 회사의 매출이 1,600억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약가 보존을 했기 때문에 이 1,600억 시장에 대해서 공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차별했던 품목 중에, 성격 중에 또 이중정 기반의 의약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중정 의약품이라는 것은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복합제입니다. 복합제인데 두 가지 성분을 가지고 생동을 해야 됩니다. 생동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의약품은 케미칼을 올리기 때문에 서로 몸에 들어가면은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상당히 고변동성 낙물 같은 경우는 생동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바로 이중정 의약품 시설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중정 의약품 시설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변동성 낙물에 대해서 펄스 제네릭이나 계량 신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이중정이 왜 시장에서 수요가 있냐면 노인성 질환을 보시면 노인분들이 질환이 복잡합니다. 한 가지 질병만 있는 게 아니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모든 약을 다 낱개로 먹게 되면 엄청난 많은 양의 약을 한꺼번에 먹어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알수를 줄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줄이냐면 바로 이중정으로 만들어주면 알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보면 약가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약값이 결론적으로 보면 보험 재정에 차지하는 비율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중정을 생산해서 약값을 인하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고혈압약 1,000원짜리 예를 드는 겁니다. 고혈압짜리 1,000원짜리 약과 고지혈증 약 1,000원짜리 두 개 합치면 각각 두 알을 먹으면 2,000원의 보험약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중제로 만들려면 90%만 지불합니다. 1,800만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보험 재정에서도 대략 10% 정도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정책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제약회사가 입장에서도 보면 제조원가가 재료비, 농업비, 경비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재료비만 더 포함됐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 도표를 한번 보시면 이중적 의약품의 시장성을 보시겠습니다. 국내 전체 의약품 처방률 비율이 7.8% 성장하고 있는데 이중정은 17% 이상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중정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회사 이중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고변동성 약물 같은 경우는 생동하기 어려운 약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중정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투자를 했습니다. 2017년 2월에 보시면 벌써 저희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 이중정에서 개발 착수합니다. 그래서 타정기도 도입을 했고 기술력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올 12월에 바로 이중정 듀로텔정을 생산하게 됩니다. 시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21년 4월에 또 아바제정을 시판하게 됩니다. 이 시장 규모는 엄청나시죠? 바로 우리가 먼저 퍼스트 제네릭으로 생동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CMO 시장에서도 퍼스트 제네릭으로 한 우리한테 많이 익숙하게 올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중정 이 두 품목 가지고도 내년에 성장이 많이 이룰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계량 신약입니다. 골관점 치료 복합제. 이것은 진통제 시장을 얘기합니다. 노인성 질환에서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장기 이 진통제를 많이 드시면 속쓰림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이염이 분비돼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진통제 성분과 속쓰림의 이염 두 성분을 합쳐서 계량신약으로 이번에 우리가 기술 발휘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임상에 들어갑니다. 그럼 임상이 끝나면 저희가 우리나라 최초로 계량신약을 진통제 이 두 성분에 대한 계량신약을 출시하게 된 겁니다. 다음엔 챕터 3 인버스트먼트 하이라이트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성장률을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국내 상장 제약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시는 겁니다. 2018년도에 보시면 국내 상장 제약사들의 영업이익률이 8% 미만대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지금 보시다시피 10기면 바로 2014년 이때부터 벌써 2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성장률도 보시면 이게 좀 성장 진화가 상당히 둔하죠. 그런데 저희는 17.3%의 성장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평균치이긴 합니다. 그럼 또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네릭 의약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리지널 약물이 물질투가 끝나면 제네릭 의약품이 생산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약가가 53.5로 인하가 됩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재정에 국가의 의료보험 재정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약가 정책이 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네릭 의약품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특히 고령화 심화로 노인성 질환 제네릭이 계속 수요가 증가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2019년도에 노인 인구가 대략 통계청 자료에 보면 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2024년도에 가면 2040년도에 가면 1,700만 명을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노인 인구가 벌써 2배 이상의 증가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노인성 질환 의약품이 계속 증가합니다. 노인들은 복합적인 그런 질병을 많이 갖기 때문에 약에 이걸 복용이 많아집니다. 그 수요를 늘어나는데 그 제네릭 의약품을 개발해서 보험약가를 전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네릭 의약품 시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추이를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쭉 보면 선진국에서도 대략 평균치가 74% 정도 된답니다. 제네릭 의약품 비중이요. 근데 우리나라는 54%입니다. 그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도 더 성장할 거라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만성 질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성 질환이라는 것은 한번 질병이 발병되면 장기간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질환을 바로 만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런 병들이 바로 순환계 쪽 이런 고혈압, 관절염, 신경계통, 당뇨병 이런 노인성 질환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중에서도 고혈압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납니다. 우리 회사에도 바로 그런 순환기계 고혈압약 치료 진단 약물들이 상당히 생동을 많이 한 품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설명했듯이 이중종으로 인해서 저희는 듀로텔전과 아바테전을 또 출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성 질환에서도 저희 회사는 제품 경쟁력이 엄청나게 강화된 그런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CMO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CMO는 위탁 생산을 말씀드리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CMO를 하려고 그러면 자사 생동 품목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매출액의 향후에 90%까지 자사 생동 품목으로 늘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CMO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바로 나와 있습니다. 14개월, 16대 보시면 CMO 품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능군들도 보면 거의 노인성 질환으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왜 CMO 매출이 상당히 증가하는가 원인을 이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높은 수준의 자사 생동 품목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고변동성 의약품을 제재하고 생산할 수 있는 생동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고변동성 약물을 이중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뒤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탈모 치료제, 주사 치료제가 저희에서 생산해서 CO 시장에 진출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 네 가지 요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CMO 시장에서도 매출이 증가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유통 채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더스 제약은 지금까지는 도매 사업부하고 직영 사업부 두 가지 사업부가 있었습니다. 이 직영 사업부는 동네 의원들 사업부를 말합니다. 근데 올해 2020년도에는 종합병원부 사업부를 신설했고요. 그 다음에 CS 사업부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통 채널을 4개로 다양화시켰기 때문에 매출 확대 성장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성장 동력에서 이제 탈모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탈모제 시장은 대부분 알약이었습니다. 그 알약을 매일 복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알약을 매일 복용하지 않으면 장기 복용하지 않으면 다시 탈모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장기 복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알약 탈모 치료제의 현재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불편함을 우리는 개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바로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서방형 주사제를 개발을 해서 한 앰플 투여로 한 달 그리고 또 하나는 석 달을 유지할 수 있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술은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바로 인벤테지 랩이라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생산 시설을 가서 CMO를 하고 있는 그런 게 돼 있고요. 인벤테지 랩은 상당히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상 일정이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호주에서 글로벌 임상을 시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끝나면 2023년 하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출시할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인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마이크로스프레의 우수한 사이즈 분포면 형상으로 시판 판매 대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기존에도 보시면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하고 기술력이 틀립니다. 그런데 그 기존의 기술력을 보시면 이 입자들이 상당히 불규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현성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보시다시피 알맹이, 미세한 입자 알맹이들이 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재현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논문의 그 도표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탈모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술이 아닌 새로운 신패라는 기술을 가지고
장기 지속량 주사제를 개발해서 탈모제 시장에 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탈모제 시장을 좀 보시면 이건 다 먹는 오랄약입니다. 2019년도 보면 벌써 1,350억 시장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진출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저희 회사 핵심 전략을 보시면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저희 회사에서는 자사 생동 품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향후에 저희 매출의 90%까지 늘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도 핵심 전략을 해서 성장이 가능한 성장을 높게 예측할 수 있는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특수 제형 라인업입니다. 생성제, 항생제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제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제형으로 계량신약과 퍼스트 제네릭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탈모 치료제, 그 CMO 시장입니다. 이 네 가지 핵심 전략을 가지고 저희는 앞으로 성장하는 인류 기업으로 키울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더스제약 기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위더스제약에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